반갑습니다. 이민강 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일상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인들은 어떤 집에 사는지 일본의 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2LDK 구조의 국평 아파트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집들을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보러 다니던 중에 딱 전형적인 일본의 국평 아파트 구조를 가진 맨션이 있어서 명의자님의 허가하에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일본의 맨션은 한국의 아파트와는 꽤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구석구석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집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평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1LDK나 2LDK처럼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숫자는 방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알파벳 L은 거실, D는 식당, K는 부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볼 방은 2LDK로 방이 2개에 거실, 식당, 부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넓이는 61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18평 정도 되는 평수인데요. 한국의 국평 아파트인 34평형보다는 확실히 좁은 평수입니다. 일본의 지방으로 가면 넓은 집도 많지만 저희가 사는 도쿄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보다 평균적으로 집이 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쿄에도 넓은 복층 주택이나 고급 타워맨션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서민층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맨션의 외관인데요. 한국의 아파트에 비교하면 발코니가 샤시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조금 더 각진 디자인의 외관인 것 같습니다. 지은 지 딱 2년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이 정도면 거의 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엘리베이터는 거울이 아예 없거나 유리로 된 거울은 달려있지 않은데 여기도 금속으로 된 거울이 엘리베이터 벽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 그런지 워낙 안전사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도식 구조이고요. 복도도 샤시 없이 외부로 노출된 형태입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의 먹생활 동반자 옥돔과 함께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보러 다니는 게 지치지도 않는지 힘이 넘치는 옥돔입니다. 일본은 번호키보다는 물리적 열쇠를 사용하는 집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열쇠를 분실하면 자물통을 통째로 갈아버립니다. 안쪽에서 바라본 현관문은 이렇고요. 일본이 고령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현관에도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현관문에서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외시경도 아직 일본의 현관문에는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안에서 나오는 빛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가림판도 있습니다. 현관에서는 길다란 복도가 가장 먼저 보이는 구조이고요. 먼저 복도를 따라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이닝룸이 있고 부엌은 라멘집처럼 오픈형 키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겸 간이 벽으로 방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열어둔 채로 쓰면 개방감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닐로 된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급하게 걷어놓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천장 매립형 에어컨보다는 아직 벽걸이형 에어컨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여름이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간이 벽으로 방을 만드는 걸 숙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간이벽이 꽤 두껍고 고정도 할 수 있게 된 집들도 있는데 이 집의 간이벽은 사용 안 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듯한 뭔가 좀 저렴한 자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집에는 거의 방마다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롱이 있으면 지진이 났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옷을 걸 수 있고 위에는 짐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고리는 빨래봉을 걸 수 있는 고리입니다. 일본의 슈퍼에 가면 이런 봉을 파는데 여기에 걸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밖에 발코니에도 빨래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발코니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집들의 창문에는 대부분 거의 동일한 규격의 이런 커튼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천장이 조금 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본의 방에는 꽤 높은 확률로 전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구매를 해서 달아야 하는데요. 화장실이나 욕실, 부엌 등에는 달려있지만 인테리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이나 거실의 전등은 직접 사서 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었는데 전등도 워낙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들이 있다 보니 요즘은 취향에 맞는 전등을 구입해서 쓰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벽에는 이런 작은 점들이 보이는데요. 일본 집에는 벽에 못을 박거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들은 부착하는 게 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뭔가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액자를 걸어도 되고 옷이나 가방 등을 걸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도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인터폰과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폰에 비해서는 화면이 작고 엘리베이터 부르기, 차량이 들어오면 알려주는 기능 등은 일본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닥 난방용 가스 보일러 컨트롤러인데요. 일본이 겨울에 많이 춥지는 않지만 집 안이 춥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본에도 점점 바닥 난방이 되는 집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요리를 해보고 있는 옥돔입니다. 뭔가 일본 라멘집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 조리 공간은 조금 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 세입자가 완전히 퇴실을 하고 입실 청소가 끝난 상태의 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수구는 이렇게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가스렌지는 3구짜리 메리평 가스렌지고요. 저는 인덕션보다는 가스렌지가 좋더라고요. 시뮬레이션 중화 요리를 해보고 있는 옥돔입니다. 환풍기는 일본의 가전 브랜드인 파나소닉의 제품이고요. 오픈형 키친이기 때문에 환풍기가 강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집의 부엌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아마 최대 500리터대의 냉장고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김치 같은 저장식품을 한국보다 덜 먹어서 그런지 냉장고 크기가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작더라고요. 여기는 선반 같은 걸 설치해서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고급 아파트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식기세척기는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수납 공간은 많은 편입니다. 이 집은 집 크기에 비해서 부엌이 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집 가운데에는 꼭 이렇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외치는 듯한 문이 달려 있는데요. 열어놓고 넓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바닥에 고정하면 됩니다. 이 중문을 넘어서 이번에 두 번째 방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네요.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본의 방 넓이를 재는 단위는 조라고 하는데 다다미 한 개의 넓이가 1조입니다. 이 방의 넓이는 7.7조라고 하네요. 방에는 바깥 돌출형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 틀에는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문은 아파트 복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 창살과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잠금 장치도 3개나 있더라고요. 이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공기는 통하지만 벌레 등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습도가 높은 나라라 그런지 이런 장치들이 창문 옆에는 꼭 있더라고요. 이 방에도 역시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의 붙박이장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아래에는 옷을 걸 수 있고 위에는 짐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일본은 씻는 곳과 배변 활동을 하는 장소가 아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른 가족이 씻고 있을 때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환풍기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가성비 제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고령화의 나라답게 고령층에 맞춰 이런 손잡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콜 버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변기에는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이 독립되어 있고 좁기 때문에 용변 후에는 여기서 손을 닦아야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주택에는 작은 세면대가 화장실에 따로 달려있기도 한데 여기는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변기 레버는 대변용과 소변용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로 올리면 대변, 아래로 내리면 소변입니다. 역시나 청소가 끝났다는 표식인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집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탈의실입니다. 한국의 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간인데 말 그대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탈의실에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세면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욕실에 세면대가 없고 이렇게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청소가 끝났다는 표식인 비닐이 붙어 있어서 수압 체크는 불가능했습니다. 세면대에는 조명과 거울이 붙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세면, 양치, 면도는 물론 화장품도 여기서 바르고 머리도 여기서 말립니다. 세면대의 거울은 보통 이렇게 3D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울 안쪽은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작은 환풍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일본은 세탁기 놓는 곳에 이런 발판 같은 게 꼭 있더라고요. 탈의실 바닥이 건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판이 세탁기 물이 바닥에 새지 않도록 해줍니다.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세탁기를 놓는 공간도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의 세탁기는 한국의 세탁기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세제나 수건 등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놓는 공간 바로 뒤에는 욕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욕실 문은 나무가 아니고 물이 묻어도 상관없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욕실 문은 물이 새지 않게 딸깍하면서 꽉 닫히는 구조입니다. 욕실 문 바로 옆에는 욕실을 건조할 수도 있고 난방도 할 수 있는 온풍기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목욕을 좋아하는 문화라 그런지 일본 집에는 아무리 좁아도 욕조는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풍기입니다. 욕실을 건조시킬 수도 있고 이 봉에 빨래를 널어서 건조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는 욕실을 사우나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욕조는 좁은 편이고요. 받아놓은 목욕물을 다시 데울 수 있는 보일러도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목욕물을 받아놓고 욕조 뚜껑을 덮어서 보관한 후 몇 번 정도 다시 데워서 재사용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갈 때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몸을 데우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용도로 목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샤워는 앉아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목욕 의자를 많이 따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수압 체크는 불가능하고요. 바닥과 벽은 미끄러지지 않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넘어지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은 재질입니다. 이런 재질의 욕실은 타일 재질의 욕실보다 청소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벽은 자석이 붙기 때문에 자석으로 된 수납용품을 붙여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발코니로 나와보니 난간에 이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뽑아내서 세탁용 봉을 걸어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역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낮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집 발코니와 이렇게 간이벽으로만 나뉘어져 있는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부수고 탈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 집에 살 때는 이게 뭔가 좀 사생활 침해가 될 것 같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바닥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피난용 사다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열면 아래층과 사다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역시 안전 오타쿠의 나라답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이걸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본 집의 전등, 환풍기 버튼인데요. 한국에는 터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곳들도 많던데 일본은 이런 클릭식 버튼입니다. 마우스 버튼처럼 딸깍 눌러서 불을 켜는 방식인데요. 고령층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적으로는 예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집을 보는 단계에서는 수도도 전기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손에는 손전등을,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도 너무 어둡고 해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신발장 크기는 든든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의 집은 한국의 집과 꽤 다르지 않나요? 집이 좁은 만큼 공간 활용도를 많이 생각한 구조인 것 같고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욕실과 세면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건식으로 만들어진 점도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언제나처럼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민강귤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